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를 2년 연장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12월 중순까지 연장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했던 도우지 정부 효율부가 공식 해산됐다고 연방 인사관리국의 스콧 쿠퍼 국장이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켄터키, 미네소타, 오클라호마에서 불법체류 대학생들의 거주민 학비 적용을 중지하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신속 추방 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자사 SNS의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연말로 끝나는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를 2년 연장하는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고 있어 12월 둘째 주 안에 연장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정부 보조를 보험사가 아닌 개인들에게 직접 제공한다는 방안을 고집하지 않고 다운그레이드하는 가입자들에 한해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빈곤선의 700%까지 세제 혜택에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타협이 가능한 수준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를 재연장해 2,200만 명의 건강보험료 폭등을 일단 막으려는 워싱턴 정치권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민주양당 의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ACA 정부 보조 연장을 위한 기본 원칙을 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제안은 첫째, 올 연말 만료되는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를 2년간 더 연장하자는 방안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02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정부 보험료 폭등을 최대의 무기로 삼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선거를 전후한 파상 공세를 피하기 위해 2년 연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가 올 연말 그대로 만료되면 2026년 1월부터 ACA 가입자 2,400만 명 가운데 거의 대다수인 2,200만 명이나 월 보험료가 114%, 2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경고돼 왔습니다. 둘째, 정부 보조 텍스 크레딧을 받을 자격에서 상한선을 연방 빈곤선의 700%까지로 새로 설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연방 빈곤선의 700%로 상한선이 설정되면 2026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1인 10만 9,550달러, 2인 14만 8,050달러, 3인 18만 6,550달러, 4인 22만 5,050달러나 돼서 ACA에 가입하는 미국민 대다수는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확장 정부 보조를 건강보험사들이 아닌 미국민 개인들에게 직접 제공하자는 방안을 제시해왔으나 시간 부족으로 이번에는 일부만 이용할 수 있는 선택 옵션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모든 ACA 가입자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렴한 보험 플랜으로 다운그레이드하는 보험 가입자들만 그 차액을 직접 헬스 어카운트로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옵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개념으로 치열한 공방을 불러오고 시간 부족으로 연장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태를 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제안을 토대로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법안을 만들어 상정하고 민주당 측과의 협상과 토론을 거쳐 12월 둘째 주 안에 상하원 본회의에서 표결로 최종 확정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일론 머스크가 주도했던 도우지 정부 효율부가 공식 해산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5월에 물러난 후 유명무실해졌던 정부 효율부는 연방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과 논란을 샀으며 실제 절약은 증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독보적인 위상과 상징의 하나로 올 상반기를 수놓았던 일론 머스크의 도우지 정부 효율부가 공식 해산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상으로 정환기간을 8개월 남겨두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난 5월 퇴진한 이래 유명무실해졌던 도우지 정부 효율부가 공식 해산된 것으로 선언됐습니다.
연방인사관리국의 스콧 쿠퍼 국장은 도우지 정부효율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처음으로 도우지의 해산을 공개 선언했습니다. 도우지 정부효율부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모두 그만두었고 디자이너 2명만 남아 정부 웹사이트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인사관리국은 밝혔습니다. 도우지 정부효율부는 7월까지 올 상반기에 예산 삭감과 무차별 무더기 해고로 연방 공무원들과 비영리 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과 소송을 불러일으켰으며 자체 웹사이트에서 공개한 예산 절약액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일론 머스크는 연방정부 인력과 예산을 반감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 다음 불법 이민자들이 수백만, 수천만 명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고 사회보장연금을 비롯한 연방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반이민 정책을 부채질한 바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도우지 정부효율부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연방 예산 2,140억 달러를 절약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방 컨트랙을 13,440개를 종료하며 610억 달러를 절약했고 무상 그랜트를 15,887개 끝내 490억 달러를 절감했으며 건물 리스 264곳을 취소해 1억 1,300만 달러를 줄였다고 도우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절약액은 연방 컨트랙이나 프로그램을 중도에 해지한 것이어서 생산성 손실과 비용을 고려하면 순절약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우지는 연방 공무원들을 100만 명 이상 감원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연간 전체 인건비가 3천억 달러에 불과해 절약보다는 공직사회 불안으로 손해를 입고 있다는 백악관의 판단으로 사실상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한 해 3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을 감원했으나 그중 절반인 15만 4천 명은 9월 말까지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조기 퇴직을 신청받은 사람들이어서 예산 절감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일론 머스크는 규정에서 보장된 임기가 끝난 5월 말에 도우지의 사실상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해 브로맨스에서 공개 설전을 벌이는 사이로 뒤바뀐 바 있습니다. 지금은 적대 관계가 완화됐으나 트럼프 머스크 간의 관계를 이전처럼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전역 절반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의 거주민 학비 적용을 중지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대학생들에게도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온 25개 지역들 중에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즉각 수용한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금지하고 나섰고 약 8만 명의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방유예 혜택을 받고 있는 다카 청년들을 포함한 불법 체류 대학생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깨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외부에 비해 절반인 저렴한 거주민 학비 인스테이트 튜션을 적용하고 있는 25개 지역들을 상대로 줄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전면 차단하려 시도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들어 트럼프 정책에 앞장서온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 불법 체류 대학생들에 대한 거주민 학비 적용을 스스로 중지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 대학생들이 타주 출신이나 외국 유학생들에 비해 절반인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지역은 2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현재는 22개 주와 워싱턴 DC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인구를 가진 캘리포니아를 상대로 불법 체류 학생들에 대한 거주민 학비 적용을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캘리포니아 불법 체류 대학생 8만 명이나 거주민 학비 박탈 위기에 내몰고 있습니다. UC 계열 대학들과 칼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 등에 다니는 이민 신분이 확실치 않은 대학생 10만 3천 명 가운데 8만 명이 반값인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 판결이 나오면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8만 명의 불법 체류 대학생들이 거주민 학비를 박탈당해 사실상 대학에 다니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칼스테이트 대학들의 거주민 학비는 현재 한 스메스터 학기당 3,925달러인데 비해 타주나 외국 출신들은 1,585달러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법 체류 대학생들은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중도 포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에 앞서 일리노이와 켄터키, 미네소타, 오클라호마에서도
불법체로 대학생들의 거주민 학비 적용을 막으려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로 신분은 물론 추방을 유예받은 다카 수혜자들까지 포함해 현재 51만 명이 대학에 다니며 반값의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고 있는데 속속 박탈당해 아메리칸 드림을 포기해야 하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대학생들의 2.4%인 51만 명이 불법체로 신분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10만 3천 명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의 7만 3천 명, 플로리다의 4만 9천 명, 뉴욕의 3만 1천 명, 일리노이에 2만 8천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부근이 아닌 미 전역에서 체포되는 불법 체류자들 중에서 2년 이하 거주자들까지 확대해 신속 추방할 수 없다는 판결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이하의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 재판 없이 신속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과 함께 30년 이상 시행해온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신속 추방 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이 제동을 건 데 이어 워싱턴 DC 소재 연방항소법원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연방항소법원의 3인 패널은 2대1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 추방 정책을 국경 부근에서 미 전역으로 확대해 어느 곳에서나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 중에 2년이 안 된 사람들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연방지방법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2년 이하 불법 체류자에 대한 신속 추방 확대를 불법으로 판결해 제동을 걸었으며 이번 연방항소법원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확대 금지를 유지한 것입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이끌어내기 전에는 미 전역에서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들 중에 2년이 안 된 사람들을 추방 재판과 같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 추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30년 이상 국경 반경 100마일 안에서 체포되는 미입국자들, 거의 대부분 2년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추방 재판 없이 신속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경 부근에서 미 전역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해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체포된 사람들 중에 2년이 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추방 재판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 추방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확대된 신속 추방 정책은 수정헌법 5조를 위반한 위법이라며 연방지방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계속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워싱턴 DC 소재 연방항소법원의 3인 패널에서도 민주당 대통령들에 의해 지명된 2명은 불법으로 제동을 건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은 행정부 편에 서서 엇갈렸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가는 법적 투쟁이 계속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수가 6대3으로 압도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대부분 제동이 걸리는 정책들과 판결에 대해 상고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자사 SNS의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 전역 교육청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 내부 문서가 일부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SNS가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 온 만큼 이번 법정 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자사 SNS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숨겼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 교육청들이 메타를 비롯한 SNS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내부 문서를 근거로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증거 공개 절차를 통해 확인된 문서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020년 여론조사 업체 닐슨과 함께 프로젝트 머큐리라는 코드명으로 특별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일주일 동안 페이스북 사용을 중단한 이용자들이었고 이들은 우울감과 불안, 외로움, 사회적 비교 심리 등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을 쉬었더니 정신적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그런데 메타는 이 조사 결과를 기존 미디어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왜곡된 자료라고 결론 내리고 추가 연구를 하지 않은 채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 연구진은 사회적 비교와 감정 변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직원은 부정적 결과를 숨기는 결정은 과거 담배 회사가 해로움을 알면서도 은폐한 방식과 비슷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메타는 과거 의회 청문회에서 10대 소녀에게 SNS가 해로운지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고 측은 이 같은 진술이 내부조사 결과와 상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SNS 유해성 문제 외에도 아동, 청소년 보호 미흡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성매매 시도가 여러 차례 적발된 뒤에야 사용자를 차단했고 아동 성범죄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데도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청소년 보호 장치도 의도적으로 효과가 약하게 설계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메타는 강하게 반박하며 연구는 방법론에 결함이 있어 중단된 것이라며 제품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성매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계정을 즉시 삭제하는 것이 현행 정책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원고 측은 틱톡도 전국 학부모 교사협회 PTA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틱톡이 PTA를 후원한 뒤 PTA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말했고 자신들을 대신해 보도자료를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드러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의 심리는 내년 1월 26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